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발표를 하게 된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파이콘에서 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쁜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닉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파이썬 개발자로서 닉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에서 파이썬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다른 백엔드 개발자 분들께서 더 편하게 개발하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용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거나 배포와 모니터링에 필요한 콘솔이나 대시보드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서비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이러한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서는 주로 파이썬과 고를 사용하고 있고 파이썬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닉스에 대한 소개부터 닉스를 이용한 파이썬 개발 환경 설정, 패키징, 그리고 OCI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까지 하나씩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년 동안 개인적으로 닉스를 사용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사용 후기들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건 저에겐 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외부 의존성이 먼저 설치되어야 파이썬 패키지도 비로소 설치가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의존성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새로운 개발자분들이 팀에 오셨을 때 온보딩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는 MySQL 클라이언트 그리고 컴플런 카프카와 같은 파이썬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외부 C 의존성이나 바이너리 의존성 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아마 파이썬으로 개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오류를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 개발을 하면서 MS 아키텍처에서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혹은 다양한 종류의 오픈소스에 기여하다 보면 프로젝트마다 다른 파이썬 버전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은 홈브류의 링크 기능 혹은 PyEMB나 또 최근에는 ASDF VM과 같은 다양한 파이썬 버전 관리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 설정해서 글로벌 환경에 꼬이거나 혹은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먹어서 다시 문서를 찾아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파이썬 패키지를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이 setup.py 파일은 꼭 빼먹을 수 없죠. 이때 사용하는 이 setup.py 파일은 저에게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난해했습니다. 또 셋업 툴즈나 트와인과 같은 도구들은 매번 사용할 때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까먹어서 공식 문서를 다시 보거나 헬프 커맨드를 쳐서 다시 문서를 확인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있는 이 setup.py 파일의 내용은 정말 짧게 내용을 줄인 것인데 여전히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또 파이썬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스크립트를 작성하기에도 좋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크립트를 작성하다 보면은 파이썬 생태계의 정말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사람, 실행하는 시점, 실행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패키지들을 다 설치를 해줘야 하다 보니까 패키지들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파이썬의 인터프리터의 버전이나 이 각각 설치되어야 하는 패키지들의 의존성에 대한 이러한 버전 관리도 좀 고민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닉스를 사용해오고 있었는데 이 닉스가 앞선 파이썬에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닉스는 기본적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동시에 패키지를 관리하고 소프트웨어를 빌드할 수 있는 빌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닉스 패키지스는 이러한 닉스로 정의되고 빌드되는 패키지들의 목록이며 이 닉스 OS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이 닉스의 핵심 철학은 바로 리프로듀서블, 이 재현 가능성에 있는데요. 내 컴퓨터에서는 잘 빌드가 됐는데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는 갑자기 안 된다거나 혹은 몇 달 전에 실행했을 때는 잘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해보려니까 안 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닉스는 폐쇄된 환경에서 각각의 빌드를 독립적으로 일관된 빌드를 하기 때문에 재현 가능성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구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이따가 뒷 슬라이드에서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스는 리눅스와 맥OS, 그리고 CPU에서는 인텔과 ARM, CPU 아키텍처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수천 명의 기여자가 관리하는 약 8만 개 이상의 닉스 패키지가 존재하고요. 또 GitHub 스타의 경우에도 약 12K 이상으로 꽤 많기 때문에 그만큼 커뮤니티에서 이미 많이 널리 사용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닉스는 독특한 표현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닉스의 표현식은 선언적이고 실제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부분만이 지연되어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평가가 됩니다. 이 닉스의 상태와 데이터는 함수형 언어이기 때문에 모두 이뮤터블하고 또 선언문이 아닌 표현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하스켈과 같은 이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와도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닉스의 모든 함수는 순수 함수입니다. 즉 오로지 입력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정되는 함수라는 뜻이죠. 이를 통해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하고 독립적인 빌드가 가능해집니다. 닉스에서 한번 빌드된 패키지는 절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패키지를 빌드하는 모든 함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순수 함수이고 입력이 같으면 결과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패키지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입력 값에 기반해서 새로운 해시로 새로운 패키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개발자가 표시하고 있는 버전이 동일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패키지는 바로 이 해시에 기반해서 각각 고유한 경로에 설치가 됩니다. 일반적인 패키지 매니저나 빌드 도구들이 사용하는 /bin 혹은 /userbin과 같은 이런 경로들을 흔히 FHS라고 하는데 닉스에서는 이 FH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욱 안전하고 재현 가능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게 되죠. 닉스에서 각각의 패키지는 서로 다른 닉스 스토어로 격리가 되어서 저장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해시의 패키지들 가운데 무엇을 사용할지는 바로 빌드 시점에 결정이 됩니다. 닉스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FHS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다양한 버전의 패키지들을 미리 설치해두고 빌드해두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죠. 또 하나 소개드릴 부분은 닉스의 플레이크인데요. 이 닉스의 플레이크는 아직 실험적인 기능으로 이 닉스를 이용해서 디펜던시들을 표현하고 빌드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아직 실험적인 기능이지만 이미 너무도 직관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이미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닉스에서는 바로 이 플레이크 파일을 이용해서 개발 환경 또한 자유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사진에서는 이 13번째 라인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싶은 파이썬 3.11 그리고 림 MySQL 클라이언트와 같은 패키지들을 사용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닉스 플레이크 파일을 오른쪽처럼 적절히 정의한 이후에는 닉스 develop이라는 커맨드를 통해서 해당 환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별도의 쉘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쉘 내에서는 파이썬 3.11, MySQL config와 같은 바이너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내부적으로 다양한 동적 라이브러리 파일들도 LD 플래그와 같은 환경 변수들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또 닉스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존성들을 이렇게 그래프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의존성은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자식 의존성들을 가지고 있죠. 제가 사용한 림 MySQL 클라이언트 닉스 패키지는 편의를 위해서 몇 개의 의존성만 표시했는데 화면과 같이 의존성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와 CPU 아키텍처에 따라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선택적인 의존성들을 갖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M1Mac 환경에서는 이 애플 프레임워크 코어 파운데이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의존성을 자동으로 추가해서 사용해서 이 림 MySQL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성공적으로 빌드하고 있죠. 저의 경우에는 실제로 다양한 의존성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파이썬 3.12를 사용하고 있고 또 파이썬에서는 컴플런 카프카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립 RD 카프카라는 의존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닉스에서는 RD 카프카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주피터 노트북의 의존성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윈 IO 킷이라는 맥에서의 의존성을 설치하고 있고
또 MySQL 클라이언트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닉스에서는 림 MySQL 클라이언트라는 이런 패키지를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팀 내에서 생산성을 위해 사용하는 프리코밋이나 의존성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포이트리와 같은 도구들도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적절히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죠. 포이트리를 이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포이트리의 락 파일을 이용해서 좀 더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코드에서는 닉스플레이크에서 이제 포이트리 락 파일을 파싱하고 자동으로 필요한 외부 C 의존성들을 닉스 패키지의 형태로 끌어와서 빌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닉스플레이크 파일들을 저는 각 프로젝트의 최상위 디렉토리 혹은 다른 적절한 위치에 두고 그 경로에서 닉스 디벨롭 커맨드만 입력하면 이러한 다양한 의존성들이 주입되어 있는 새로운 쉘에서 독립된 환경에서 개발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또 이제 한번 실행하고 말 스크립트를 뭔가 실행할 때 가상 환경을 만들고 또 파이썬 패키지들을 필요하면 이제 리퀘어먼트 같은 걸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번거로웠습니다. 닉스에서는 닉스 쉘에 쉐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가장 이 코드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주석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필요한 의존성들을 격리된 환경에서 빌드하거나 다운로드 받고 즉시 해당 환경에 주입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파이썬 스크립트에서 특히 어싱크 IO 생태계를 사용할 때 AIO 파일즈나 AIO 카프카나 이런 다양한 패키지들이 많아서 종종 부담이 되곤 했는데 닉스를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큰 부담 없이 이런 패키지들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닉스를 이용해서 파이썬 패키지를 간단하게 패키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닉스에서의 파이썬 패키징은 기대와는 다르게 마법과 같은 일들을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기존 파이썬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패키징 방법들을 따르되 닉스에서는 많은 관용구들을 줄여주고 의존성들을 관리하고 재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미 포이트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닉스의 포이트리 투 닉스라는 패키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패키지에 대한 몇 가지 명세와 셋업.py 파일 등을 정의해서 패키징해서 바로 닉스에서 끌어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닉스를 이용하며 정말 간단하게 OCI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할 수도 있습니다. 닉스 빌드 커맨드를 이용해서 미리 작성되어 있는 닉스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OCI 이미지의 레이어를 도커 CLI로 로드하기만 하면 바로 컨테이너를 실행하고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기존에는 우분투나 데비안, 알파인 이런 이미지에서 앱트겟이나 APK 같은 커맨드를 이용해서 외부 의존성들을 설치하고 해야 했지만 닉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필요한 정말 최소한의 의존성들만 버전을 피닝해서 해시 단위로 피닝해서 OCI 이미지에 주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를 통해서 닉스 생태계의 수많은 패키지들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현 가능하게 리프로듀서블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닉스를 사용하면서 몇 년 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을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닉스를 프로덕션 서비스에 서버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닉스는 닉스 OS를 직접 지원하는 호스트와 함께 할 때 정말 편리하게 배포할 수 있는데요. 닉스 컨피그 파일, 구성 파일만 배포하면 이러한 의존성들을 자동으로 빌드하거나 리모트 캐시로부터 채워 넣어서 서버에서 바로 즉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메이저 클라우드 서비스들에서는 아직 닉스 OS 호스트를 지원하지 않고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트러블 슈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일부 파이썬 패키지는 런타임의 패키지 경로에 파일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이러한 동작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닉스 스토어에 있는 디렉토리는 기본적으로 한번 결정된 이후에는 한번 빌드된 이후에는 다시 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패키지들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별로 로컬 개발 환경을 설정하고 또 사내 개발할 때 필요한 도구들을 개발하고 랩핑하는 데에는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질라나 아르고 프로젝트 같은 오픈 소스에서도 파이썬이나 러스트, 고와 같은 의존성들을 정의할 때 이미 닉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이 매우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들은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이 뭔가 닉스나 파이썬의 생태계를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비바 리퍼블리카는 이제 토스라는 서비스로도 더 유명하기도 한데 현재는 약 2,200만 명 이상의 누적 사용자분들이랑 같이 금융을 혁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술적인 또 사회적인 성장을 하게 될 텐데 회사를 저희 팀을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